시찰단이냐 관광단이냐 하려면 검증단이라고 그래야지 왜 시찰단이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이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 그거를 위해 양국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방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IAEA의 그 주 업무인 이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IAEA 권한은 일반적인 그 핵무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같은 그런 강력한 권한을 여기에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위험 문제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된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해류가 이렇게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오염수 방류했을 때 한반도는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일단 수산물이 그렇게 있고 그러면 물고기도 해류 따라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한반도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금을 드시지 그러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관례가 한번 형성되고 나서는 비슷한 오염수 방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이제 국제 간의 그냥 관례가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정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한 선례가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그 오염수 방류 자체는 뭐 혹시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되게 이렇게까지 대규모 오염수가 방류된 걸 제가 알고 있는 후쿠시마도 지금 이제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그게 완전히 터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체르노빌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파가 이런 식으로 난 것은 그전에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대규모 오염수의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류 사상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저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거 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뭔가 내놓을 만한, 평가할 만한 게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중요한 한일 관계 지금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들을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지금 좀 물타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문제라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 그 대답이 지금 상케이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상케이 신문의 어제자 보도 보니까 윤 씨가 윤 씨라고 합니까? 윤 씨라고 같습니다. 이쪽에 사죄 요구 외교의 한 방향의 그 자세를 선명히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그런 기본적인 외교적인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찰단을 좀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케이는 약간 극우 성향의 보수 언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극우 성향의 일본과 그 자민당의 시각을 많이 대변하니까 여기에 보도를 보면은 일본이 지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에 일본이 막 더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도 하던데요. 그거는 그냥 이유 중에 하나고 지난번 그 도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조금 더 픽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걸로 세팅해 보는. 네네. 예. 일본은
역대 한일 정상회담을 매우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이겠죠. 성공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번 합해가지고 네. 일본은 만족할까요? 이제 아직 만족하기는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 때문에 많이 비정상으로 간 거를 약간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쿄에 있었던 기본적인 약속을 여기서 재확인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손익을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미 평가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죠. 지금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다시 끌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면은 제가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큰 어떤 국제정치의 판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가는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이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왕선택 센터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 가고 있습니까? 많이 잘못 가고 있죠.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잘못 가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잘못 가고 이용준 있습니다. 교수님. 네. 기시다 총리가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내가 기대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줬다고. 그 정도 평가할 만한 워딩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 정부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무래도 부풀려서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누가 보기에도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국익을 위한 어떤 상호 호혜, 윈인 그런 외교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한 걸 두고 대통령실에서조차 주어가 어땠느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이번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는 이제 덮어두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이 노선을 견지하고 갈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권 1년차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으면 1년이 되는데 1년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폴리티컬 캐피털, 정치적 자산이 조금은 남아있겠죠. 근데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이 정도 말씀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목포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광주쯤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좌절이죠. 지금은 굉장히 황망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린다기보다 어떻게 이거를 수습할 건지 최소한의 피해만 받고 이 상황을 잘 마무리 짓고 나올 것인가 그 정도 지금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뭔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 대통령실이 참모들이니까 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기는 난망이고 지금 당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겨우 나온다는 얘기가 유승민 전 의원이야 이제 저쪽에서 내놓은 사람이니까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 없다라고 하는데 소리가 미미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를 보낼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문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참모들의 조언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고 그런데 본인 자신이 지금 미래를 향하는 길에서 과거사를 덮고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이게 터닝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고 좀 답답하죠. 네네. 암울해지는데 아까 왕선택 센터장이 설칙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으로 나라가 잘못 간다면 그냥 그거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건 이제 국내 정치 절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협력, 협조를 받지 못하는 외교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 차원의 캐피탈이 이제 소진이 되는 거죠. 지금은 1주년이 이제 막 됐는데 지금까지는 아마도 전 정권과의 어떤 국민과의 교감 문제가 존재하는 바람에 그 캐피탈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으로 굉장히 협조할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지금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그 국내 정치적인 캐피탈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된다는 거죠. 이제 1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1년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처음에 기회를 줬다. 또 처음에 뭐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겠지. 밀어줘야지. 어쨌거나 뭐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이 그 살아있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뭐 큰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우크라이나 발언과 또 양안 관계 발언 때문에 생기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까지는 짚어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끝으로 이런 부분을 혹시 그러면 논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나라인데 윤석열 대통령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권한을 위임을 해줬을 뿐인데 그러면 잘못 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을 좀 더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파병은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수 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안 해도 된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국민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뭔가 좀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입법 조치의 문제들인데 우선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헌법 개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련된 이제 입법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참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상호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쟁에 개입할 때는 당연히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여러 번 크고 작은 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는데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국제법적으로도요 직접적 개입인데 그거를 대통령실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에서 그냥 바로 결단해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수님께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성향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미국이 이렇게 배후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저는 물론 미국의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친일이라기보다 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선택 센터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친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세계관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내 정치의 기득권 여부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일 관계가 사실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데 과거와 달리 지금 최근에 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조작을 통해서 예전과 우리는 다를 바 없다라는 정보가 국내에서 재가공돼 갖고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많이 깨워 주셨는데 교수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에? 걱정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외교 관련 또 안보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